지금부터 예술가와 함께하는 과학융합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 관련해서 과학창의재단의 최영구 실장님이 저희 사업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번 이제 큰 주제가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사회와 융합 인재교육의 현재와 이렇게 잡았는데요. 과학기술 사회라는 것은 이제 과학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사회와 이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분야들과 소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사회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 인재 교육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융합 인재라는 것은 어떤 뭐 과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소양, 그다음 인문학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과학융합 포럼을 이 컨퍼런스에 마련을 했는데, 과학융합 포럼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융합 카페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그리고 문화예술의 어떤 교류와 뭐 협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장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예술가와 함께하는 과학융합 포럼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바로 이제 강연하실 하동환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융합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뭐 강의를 아주 재밌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밌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기대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저희 과학융합 포럼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하동환 교수님 모시고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하동환 교수고요. 자리도 넓고 장소도 좋고 그런데 몇 분 안 계셔서 참 시작하기가 왠지 마음에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술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이제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죠. 먼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과학사진팀을 이끌고 있고요. 제 밑에 쭉 양력이 있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 만한 내용은 없는데, 고등학교는 좋은 데를 들어갔지만 추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뒤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제 첫 전공은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진 공부를 하게 됐고, 사진을 하다가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사진을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서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했고, 마지막에 또 박사는 교육공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전공을 옮겨 다녔었는데, 이제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저걸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옮겨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의료나 범죄, 뭐 입체, 초고속,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뢰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책 같은 거 몇 개 쓰고 그랬는데요. 책들이 잘 안 팔려서 뭐 여자 얼굴도 넣고 뭐 온갖 흥미로운 걸로 이제 끌어보려고 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안 쓰고 거의 이제 대학원생들을 괴롭혀서 논문을 주로 쓰는 일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께서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저 혼자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과학사진 혹은 특수영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멋지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공이 뭐예요? 그랬어요. 제가 과학사진이나 특수영상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굉장히 좋은 거 하시네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하자면, 제가 하는 분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거나 집중력이 좋아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만 찍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아도 눈으로는 도저히 지각할 수 없는 걸 찍는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걸로는 엑스레이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엑스레이 아무리 여러분 눈이 좋아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찍었을 때, 저는 그 목적 자체가 뭐 어떤 예술을 한다든가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든가 이제 이런 일을 목적으로 찍는 경우는 없고요. 반드시 분석, 평가, 측정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예술가와 함께하는 과학융합 포럼인데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고 아마 오신 분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사실 감이 별로 없으실까봐 제가 또 친절하게 과학사진의 예를 몇 가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과학사진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부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 혹은 너무 빨라서, 혹은 너무 느려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마지막에 원래 안 보이는 부분, 뭐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빛의 파장 중에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지금 화면이 두 개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가리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편의상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좀 이쪽 분들이 외로우실 것 같으니까 이쪽을 가리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요 빨디노초 파남보에 있는 요 부분 아주 좁은 영역만 사람이 빛 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진은 이 위에 있는 지금 위가 제가 잘 안 보이는 감마선부터요. 감마선, 뭐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이 정도 영역까지. 그러니까 사진은 굳이 얘기하자면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영역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요밖에 안 되는데 사진은 이만큼까지 커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빛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이용하되 분석, 평가, 측정을 위해서 한대.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적외선 갖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갖고 사진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적외선 갖고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진 갖고 여러분 이제 어떤 숲 같은 거를 조사하실 때 뭐 나무를 일일이 들어가서 셀 수도 있겠죠. 체크해 가면서. 그죠? 수종이 뭐고 뭐 병충해에 의해서 뭐 해를 입은 뭐 나무가 몇 개고 뭐 이런 걸 셀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한 방에 사진을 찍어서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적외선 사진을 찍으면 이 숲의 침엽수, 뭐 화렵수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병충해에 의해서 뭐 피해를 입은 건 어느 정도인지 같은 거를 바로 이제 지역별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사적이나 감시적인 목적으로는 이 적외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위성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외선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요. 자외선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빛입니다. 여성분들은 이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자외선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쓸 때도 굉장히 많은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시기엔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꽃이 사진으로 UV만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움직였지만 똑같은 꽃들이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그 가운데 나타난 검은 부분은 뭐냐? 이거는 이제 곤충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꿀이 있는 이렇게 꽃에 가서 뭐 그걸 옮기면서 뭐 걔네들 이제 뭐 이 꽃에 뭐 수종도 돋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사람이 눈에 볼 수 없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별로 이렇게 찍히고 싶지 않을 텐데요. 이 화장으로 아무리 감춰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피부의 안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쪽에서 이제 의료 뭐 진단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 빛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사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범죄 사진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뭐 엑스레이 사진이야 잘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뭐 너무나도 많이 찍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거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 중에서 IR, UV, 엑스레이 혹은 감마레이도 찍을 수 있겠구나 뭐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옵티컬 테크닉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렌즈라든가 미러를 이용해서 찍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홀로그래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찍는 홀로그래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잘 모르실 텐데 슐리렌이라고요. 뭘 찍는 거냐면 공기의 밀도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이제 공기가 있고 아마
여러분이 계신 주변에는 조금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체온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밑은 좀 더 찰 거고 위는 아마 좀 더 뭐 따뜻해지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안 보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사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했을 때 지금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가스가 샌다든가 이런 걸 이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분야를 찍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전자 현미경은 사실 굉장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손쉽게 손으로 눌러 죽이는 그 벌레가 알고 보면 이렇게 멋진 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참 신기하죠, 그죠? 이 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눈의 화각이 이렇게 몇 도로 딱 정해져 있지만 곤충들은 이 양쪽 눈을 합치면 이 360도를 다 보는 곤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보고, 그러니까 진화를 그렇게 한 거죠, 점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슬픈 역사도 알게 되고, 가까이서 찍으면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이서 보셔도 아마 이런 얼굴들을 볼 수 없을 텐데,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꽤 잘생겼다, 뭐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기에는 너무 멋지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라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이스피드 쪽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진이고요. 총알이 이제 사과를 뚫을 때의 모습인데, 사실 이 하이스피드는 최근에 굉장히 발달을 해서,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기념비적인 사진을 따라 찍은 건데, 똑같이 사과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 비누방울 안에 넣었던 거고, 이 과제는 뭐였냐면 비누방울 중간에서 총알을 세워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거나 혹은 눈이 좋아도 이거를 감으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총알 스피드를 계산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딱 그 중간에 세우는 뭐 이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총을 쐈던 경우인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총을 쏴가지고 총알이 저 새카만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지금까지는 이 하이스피드를 세우려면 사실은 빛으로밖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카메라 갖고 계셔봤자 셔터 스피드 8,000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저희는 한 50만 분의 1초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빠른 건 이제 빛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 동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 밖에서 찍힌 건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온 거고요.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안 나오죠.